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면서 당정 간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또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간담회의 화두는 4차 재난지원금이었는데요. 또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 방안도 함께 논의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12시 50분쯤 끝났습니다.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과 유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상조 정책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선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과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초 1시간 정도로 예정됐던 것과는 달리 논의가 길어지면서 도시락 오찬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선 코로나19 위기 속 방역과 민생경제 현안들이 논의가 됐는데 예상처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화두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규모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 대해선 정부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지만 당에서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또 당에서도 한편으로는 이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이낙연 대표도 정부와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코로나 재난 지원을 위해 정부와 추경 편성을 서두르겠습니다. 3월 중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에게 위로지원금과 사기진작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 확산이 진정됐을 때 경기진작용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이렇게 답한 겁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4차 재난지원금은 그대로 맞춤형으로 주되 사각지대는 줄이고 추가로 경기진작용 지원금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그동안 전국민 대상 보편 지원을 요구해온 민주당 지도부에도 힘을 실어준 모양새입니다. 당정이 한 목소리로 넓고 두터운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넓은, 그러니까 보편적인 지원에 더 방점을 둔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둘러싼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지금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오전 9시 반쯤 회의가 열렸다가 오후 들어 잠시 정회한 상태인데요. 오늘 다뤄지는 특별법안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필요할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축소하는 등의 특례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여야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면서 순탄히 처리되는가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례 조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진통 끝에 핵심적인 조항들은 대부분 원안대로 유지하는 거로 여야 간 가닥이 잡혔습니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이현승 의원은 오늘 오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면제, 그리고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등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여야가 큰 줄기엔 합의했다고 덧붙였는데 앞서 민주당은 지도부가 나서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핵심 내용이 담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특별법 통과에 힘써야 일부 지역의 눈치를 본다는 오명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필수적인 요건들은 지켜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외의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국정 운영의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고 하더라도 필수적인 조건들은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 소위에서 법안이 최종 합의가 되면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인데 과연 원안대로 처리될지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미뤄왔는데 이낙연 대표님이 사퇴를 앞두고 있어서 더는 늦추지 못하고 특히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에 임해서 대통령께서 정부를 잘 지도하시고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보좌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신현수 수석 관련해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인사에 관한 문제를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소수의 고위급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 거듭된 사의를 굽히지 않고 휴가를 내고 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열었죠. 여기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 논란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현수 수석이 이제 휴가를 갔습니다. 네. 월요일 복귀 여부가 관심인데 청와대는 이제 본래 모습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자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도록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예. 일단은 월요일 날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요. 예. 복귀하더라도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미 지금 헌정일에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상황. 네. 그러니까 파문이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예. 이미 그리고 이미 되돌아온다고 해서 또 청와대나 대통령이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저는 적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흔히 휴가라고 하는데 지금 목금토일 나흘 동안 민정수석 휴가를 간대요. 저는 사실상의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흔히 이제 예. 외형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이거는 좀 기다리시고 생각 좀 해주십시오라고 형식적으로 휴가지 실제 내용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사퇴 국면에 들어갔다. 예. 다만 나흘 동안에 청와대에서 예. 이제 설득 작업은 하리라고 봅니다. 예. 다시 복귀 위해서 파문을 좀 가라앉히기 위한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요. 네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지금 사실 그 논란의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실 풀 가능성, 풀 여지가 있다라고 밝히긴 했거든요. 그런데 민정수석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거는 청와대 내부에 좀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해답은 신현수 민정수석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 사정수석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현 정부에서 국정원의 기조실장을 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권력의 속성을 잘 안다는 거고 예. 현 정부의 나름대로 상당히 인맥과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한 다음에 예. 이제는 내가 할 역할이 없다. 여기까지밖에 없다. 라고 한계를 느끼고 저는 4개월 만에 사표를 던졌다고 보는 예. 거죠. 네. 그리고 이미 언론에 나온 것만 해도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별로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는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과정에서 패싱했다는 것, 예. 그리고 바로 밑에 직속 이제 밑에 있던 이광열 민정 비서관이 패싱했다는 그런 이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이 과정에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너다섯 가지 돼서 사실상 청와대나 권력 핵심부에서 왕따를 당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과 팩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누구적된 감정과 한계 이게 이제 마침내 폭발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신뢰관계가 깊은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사퇴를 만류하고 있고요. 예. 또 박범계 장관도 좀 더 소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그리고 22일 날 이제 법무부가 중간 간부급 인사를 이제 논의할 예정인데요. 네.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예. 이 중간 간부급
검찰 인사할 때 좀 의사가 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복귀하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은 되겠지만은 예. 뭐 한계가 있겠습니까? 지금 임기 말에 대통령과 법무부 어떻게 보면 친문의 핵심이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예. 뭔가 레임드 극소화할 수 있는 친위 부대, 예. 친정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임기 말 어떤 권력 핵심부들의 공통된 그런 속성인데 검찰의 중요한 인사에서 이렇게 대폭 반영하기는 힘들 것 같고 예. 어느 정도는 좀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돌아온다면. 또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복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타격이 이미 있고 앞으로 더 이제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제가 이제 뭐 책을 레임덕과 관련된 이제 책을 쓴 그중에 이제 3단계 부분이 여권 핵심의 분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청와대 이제 빅3 흔히 한 비서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이의제기를 하고 나흘 동안 휴가를 갔다. 이 자체가 상당히 이미 심한 타격을 가한 거고 거기다 복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타격의 강도는 이제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퇴를 사의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이 검찰 고위급 인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민정수석 경험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런 갈등을 정말 몰랐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문심이 뭘까라는 논란이 사실 그동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징계할 때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문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얘기할 때도 문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 또 다시 이제 박범계 인사 제거 과정에서 과연 문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논란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의 이제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세 편승력이죠. 이제 큰 흐름을 따라가는 건데 그게 상당히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안정적이다라는 이제 단점도 있지만 이렇게 위기 국면에 뭔가 현안이 터졌을 때 빨리 신속하게 수습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추악할 수가 있죠. 보통은 검찰 인사는 법무장관 그리고 또 민정수석이 일단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를 알고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거했어도 문제고 모르고 제거했어도 문제다. 이렇게 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전역을 몰랐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 알았다면 그 부분도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청와대에 오래 근무를 해봤지만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 인사를 조율하지만 사실상 민정수석의 의견이 대폭 반영이 됩니다. 대통령의 뜻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됐기 때문에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특히 이제 일의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앞으로 이후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매우 협소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좌절감 같은 걸 아마 느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태가 발생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검찰 인사 고위급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청와대 참모들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독야청청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대통령은 이제 고고하게 있기를 바라는 심리를 이해하죠. 그러나 묘한 이제 권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많이 비바람을 맞으면요 참모들이 좀 편하고 또 대통령이 비바람을 안 맞으면 참모들은 많이 힘듭니다. 그게 대통령이 적절한 부분은 부담을 좀 감수하고 특히 이게 가만두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빨리 그래서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대통령 결부시키지 말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존의 이제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볼 때는 좀 거리가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많이 화가 나죠. 어떻게 모든 인사의 궁극적인 책임자는 별로 대통령인데 대통령과 결부시키지 말라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죠. 예. 여당 내에서는 이번 사회 논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는 있어요. 예. 신현 수석이 참모인데 예.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근데 여당 내 분위기는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여당은 이제 외형적으로는 빨리 파문이 가라앉기를 바라고 예. 지금 어떻게든지 좀 적당히 신현수 수석이 회복을, 그러니까 복귀를 하기를 바랄 겁니다. 네. 예, 그러나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요, 친문대 핵심들의 분위기를 보면 이미 함께 가기는 어렵지 않다. 예. 이런 이제 분위기를 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대통령과 수석과의 갈등처럼 비치는 부분은 상당히 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걸 이제 빨리 수습하는 것에 좀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예, 모릅니다. 예, 물론입니다. 예. 예. 다시 예. 또 신현 수석이 복귀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복귀하더라도 예.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다고 예. 보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 예. 오히려 좀 힘을 적절하게 실어주는 것이 여권 내 갈등이라든지 또 검찰 개혁에 또 유리하지 않나라는 건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 권력의 핵심부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당 지도부를 만났거든요. 간담회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는 거겠죠. 예, 부담이 이제 많이 되겠죠. 근데 오늘 그 모임에 이제 아시다시피 당 지도부가 되게 왔고 예. 청와대에서는 이제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 정책실장, 그다음 정무수석까지 주석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예. 민정수석은 참석을 못했죠. 네. 이 이제 약간 미묘한 시기에 저는 당정청 회의를 한 이유는 저는 다분히 좀 약간 의도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예. 좀 차제의 당정청이 좀 단결한다. 예. 정부 여당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예. 오히려 좀 보여주는 그런 좀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 오늘 오찬 모임이 됐어요. 도시락 오찬 모임이 됐는데 문 대통령이 여기서 이낙연 대표의 사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선에 출마하려면은 3월 7일 전에 물러나야 하니까요, 당 대표직을요. 예. 그래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예, 모처럼 공개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예. 이제 이낙연 대표 띄워주기를 한 셈이죠. 예. 근데 작년 8월에 이제 이낙연 대표 당 대표가 됐지만은 사실 공식으로 이렇게 오찬한 건 처음입니다. 아, 예, 그래서 예, 예. 그동안 이제 고생했다라는 부분, 3월 초에 퇴임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측면도 있고 예, 예.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가 대권자로 뜨면서 네네. 사실상 친문 적자의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좀 공백 상태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차제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확 한번 이렇게 띄워주는 그렇군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 어떻게 칭찬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최근 신복지 체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연대 3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뭐 물러나는 대표의 덕담을 했을 수도 있지만 또 공개적으로 이 대표를 칭찬한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가장 잘했다고 얘기를 이제 칭찬해 주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이 잘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장관들이 잘했고 예. 청와대 장물이 잘했다라는 이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분란이나 있는 많은데 네네. 뭐 하나 경력 차원에서 네. 저는 이제 했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예. 또 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능하면 여권의 여러 주자들이 지금 올라가는 그 대권 주자 다극화과 임기 말에 대통령 입장에서 유리한데 그중에 유력 후보 중에 한 사람 이낙연 대표 상당히 좀 지지율이 답보 상태라는 네. 점에서 아마 무게를 실어주는 면 이런 네. 면이 저는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칭찬을 하셨지만은 역대 어느 때보다 이제 당정청이 단결, 예. 단합을 잘 되고 있다는 건데 그 말씀은 아주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과거 역대 정권을 보면요. 네. 임기 5년 차 접어들면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당정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예. 그렇군요. 예, 대통령과 친문을 정점으로 해서 네. 상당히 여권이 똘똘 뭉쳐 있는 경우는 상당히 좀 드뭅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예. 아주 대통령 입장에 바람직하지요. 예. 근데 반면에 이제 이게 오히려 야권과 전선이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예. 오히려 분열 컨셉으로 가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타깝지만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상당히 이렇게까지 좀 단결력을 과시해 주는 것이 예. 상당히 좀 고맙겠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네. 좀 힘을 얻었다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말을 그렇습니다. 하면서 반면 여당 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소득제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오늘 또다시 비판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거 하자고 적극 지지하면 네.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말씀- 왜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이 전력을 낭비합니까? 아니 근데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시면 이재명 지사가 조금 아니, 화나실 것 같은데요. 쓸데없는 소리라는 건 아니고 선우가 예, 예. 그걸 이제 예.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타이밍 네, 사실 정 총리뿐이 아니고요. 김경수 경남지사도 포퓰리즘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기본소득제 관련해서. 예. 그래서 당내에서 지금 반 이재명 이런 전선이 확장되는 모양새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런 현상이 어제 온 우리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집권 여당의 당 대표, 거기다 지금 총리, 거기다가 이제 친문의 적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경남지사까지 이 같은 여권의 후보인데 상당히 이렇게 비판하고 서로 대립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참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예. 근데 그 이유가 뭐 여러분 예.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친문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네. 만나보면 네. 우리 편이다, 확실한 우리 편이라고 생각지를 안 하더라고요. 예. 이재명 지사가 훗날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 예. 오히려 대통령이라고 우리 신문 핵심들에게 상당히 부담의 요인이 될 예. 것 같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불신감이 좀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상당히 이 부분은 앞으로 여권이 넘어야 될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야권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여권 내부에 예. 예, 이재명 이런 지사 대립구도를- 역시 굉장히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뭐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이렇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예, 어떤 방향성을 놓고 많이 좀 대립을 해왔는데 네네. 이게 불신 골이 상당히 좀 의외로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의치 않으면은 이재명 지사는 또 다른 행동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너무 어쩌면 섣부른 가능성 예측 때문에 최근 들에 언론이나 라디오 인터뷰에 나오는 게 뭐 이재명 탈당설에 네. 막 질문을 던지고 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지사는 뭐 펄펄 뛰고 예. 그거를 반대를 하고 절대 그럴 일 없다. 부정을 했지만은 있어요. 아마 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우리 여권 내부의 어떤 차기 주자들 간의 대립 현상 예. 좀 계속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뭐 4.7 재보궐 선거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제3지대 단일화를 위한 안철수 금태섭 예비후보의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오죽하면 세간에서는 문도리코 이런 별명까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뒤집습니다. 지속적으로 적을 만들어냅니다. 안 후보께서는 최근에 인터뷰를 하시면서 태극기 분들은 누구보다 애국심이 높은 분 아닌가. 제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정치인들이 이렇게 갈라놓지 말자. 퀴어 퍼레이드에 나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 후보님은 여러 정치 행로를 겪으면서 소통의 약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민주당 정부를 비판할 수 있을지. 저 역시 소수자 차별에 누구보다도 반대하고 이들 배제하거나 거부할 권리는 누구한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장소는 도심 이외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네. 네, 어제 토론회 좀 보셨습니까? 예, 좀 봤습니다. 예,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다 정책인 셈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뭐 예. 김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좀 정권 상대 팩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안철수 대표가 과연 얼마나 변했느냐 궁금했는데 네. 근데 과거에 보면 좀 많이 여유가 생긴 것 같고요. 아, 예. 예, 좀 안정감 같은 게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강적이 예. 이제 안철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TV 지금 토론에서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요. 예, 그렇죠. 여론조사상으로 보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좀 뭐 이렇게 폄하하는 예, 그런 이제 발언을 많이 예.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전략적으로. 예. 근데 안철수 보면 발언 내용도 보면 뭐 이를테면 뭐 말 잘하는 뭐 해설사보다는 일 잘하는 뭐 해결사가 예.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본인의 어떤 단점을 이제 줄이고 장점을 예. 또 부각시키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대선 또 본선까지 출마해봤던 또 경험도 많고 선거에 큰 선거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네. 좀 과거는 뭐 예를 들어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라고 저는 이제 긍정적인 좀 중성을 펴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는 분에 따라서 다를 수 네, 있기 때문에 경험이 약이 된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예. 홍준표 전 의원의 경우에는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안초딩이라고 놀린 것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전에 대구 한 절에서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좀 뭐 좋은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비교적 홍준표 전 대표, 안철수 대표에 대해 상당히 좀 우호적 발언을 하고, 예. 그리고 딱 맞게 저쯤에 이제 대구에서 가서 만났는데요. 예. 우연히 행사장에 스쳐 지나가면서 약수를 한 건 아니었고, 예. 종정인가요, 스님? 예. 이제 가운데 앉고 좌우에 두 분이 앉아서 이렇게 딱 기념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뭔가 교감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이제 보수 색깔이 진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네. 중도 성향이 강한 안철수 대표 같은 하면 예. 보수 플러스 이제 중도 표의 확장성이 있기 예. 때문에 아마 두 사람 간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연대 아.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요, 어제 토론회 안 봤다고 하던데요. 예. 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할 겁니다. 예. 아마 예. 지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아마 양날의 칼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요, 범야권으로 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확실히 우리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같은 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이제 단일화되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제 중심으로 보면은 오히려 적이력 경쟁자죠. 예. 그러니까 예. 부모 안고 띄워줄 수도 없고 또 반대로 밀어내고 또 깎아내릴 수도 없는 묘한 입장인 거죠. 예. 그러나 최근 들어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어쨌든 함께 가지 않으면은 말하자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최근 들어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예. 미우나 고우나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형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